안녕하세요. 성악가 테너 강내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노래를 연습을 할 때, 발성 훈련을 할 때 가장 이제 쉽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스케일 훈련이잖아요. 스케일 훈련. 어떤 한 특정한 모음을 가지고 스케일들을 대입을 하면서 저음부터 고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발성을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스케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스케일 훈련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빠르게 하는 스케일 훈련과 크게 나누면요, 빠르게 하는 스케일 훈련과 천천히 하는 훈련, 이렇게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빠르게 훈련하는 것의 장점은요, 가장 좋은 거는, 가장 큰 장점은 가볍게 통일성 있는 길, 건강한 길, 밝은 길,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비강길이에요. 비강길로 갈 수 있도록 훈련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빠른 스케일 훈련입니다. 그 벨칸토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17세기 한참 그 로시니, 도니제티, 벨리니를 주축으로 한 그 작곡가들이 만들어냈던 오페라 레파토리들이 이제 벨칸토 레파토리라고 하죠. 그 당시에 그런 오페라들을 부를 수 있었던 어떤 그 발성 기교, 발성 테크닉, 그걸 이제 벨칸토 창법이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곡들이 전부 이렇게 빠른 스케일들이에요. 굉장히 빠르면서 아주 고음, 극고음을 내게 만들었던 그런 레파토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던 오페라는 절대 현대적인 어떤 그 무거운 발성법으로는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순발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빠른 스케일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벨칸토적인 발성, 아주 건강하고 맑고 아주 극고음에 명료하면서 가벼우면서 멀리 가는 아주 정리된 소리, 굉장히 건강한 소리예요. 다 사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벨칸토 발성, 건강한 발성, 또 비강 발성, 비강 공명이죠.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면, 비강으로 가지 않으면, 구강에 있으면 절대 그렇게 순발력 있고 가벼운 소리들이 낼 발성으로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이게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빠른 스케일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고음과 그 다음에 건강한 비강길을 연습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른 스케일 할 때 한 옥타브를 많이 쓰거든요. 옥타브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호흡으로 살짝 치고 오는 거죠. 이제 피치만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그 피치, 비강이 열려야 정확한 피치가 올라간다라고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비강 안으로 음정이 정확하게 올라와야 피치가 정확해져요. 구강에서 멈추는 음정은 살짝 플랫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멀리서 들으면 훨씬 더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구강으로 이렇게 우렁차게 소리를 내는 스타일들의 소리를 멀리서 들으면 약간 이렇게 피치가 낮은 느낌이 나요. 그거는 아마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고, 저도 뭐라고 확신이 있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물론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비강이 열려서 정확하게 그 위에까지 그 피치가 올라오는 소리가 정확한 음정을 내는데, 그래서 비강을 열고 빠른 스케일, 이 마지막 음정을 정확하게 그 비강을 열어서 음정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소리에 욕심을 내는, 이렇게 빠른 스케일을 할 때는 절대 이렇게 뭔가 우렁찬 소리를 내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길 연습이기, 정확한 음정에 정확한 길, 그리고 통일된 음색, 아주 순발력 있는 얇은 소리, 이렇게 좀 아주 공명이 거의 많이 써지지 않고 그냥 길만 열어주는 그런 훈련. 그 훈련은 이제 호흡과 비강에서 음정을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목에서 음정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목은 열어놓고 통로 역할만 해주고, 호흡하고 비강에서 음정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스케일을 연습하면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호흡이 훈련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옥타브 정도, 제가 얘기했던 도미솔도 솔미도 이 정도를 낮은 음부터 고음까지, 자기가 낼 수 있는 고음까지 빨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소리가 전체적으로 좀 통일되는 그런 훈련이 돼요. 그 다음에 느린 스케일 훈련을 하는 거는요,
이렇게 일단은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른 스케일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빠른 스케일을 먼저 하면서 호흡도 어느 정도 워밍업이 되고 성대도 그렇고 목 주변 이런 소리에 관련된 어떤 근육들이 잘 이렇게 풀어지고 적당히 긴장감을 주고 뭐 이렇게 워밍업이 제대로 된 뒤에, 그리고 비강으로 가는 길이 확실하게 잘 열린 뒤에 그 다음에 느린 스케일을 연습을 하면 그 뒤부터는 진짜 이제 호흡으로 이게 유지하는, 지탱하는 호흡 훈련과 그 다음에 공명의 어떤 극대화된 소리들을 훈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 느린 스케일을 연습을 할 때는요, 좀 이렇게 페르마타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좀 이렇게 지속, 소리 한 음정을 정확하게 지속해서 호흡을 일정하게 넣어주는 거, 유지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폭이 좀 좁은 상태의 스케일을 하면서 레가토 훈련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솔파미레도 좀 낮은 데서 이게 음폭이 크지 않게 일정한 그 길을 가지고 철저하게 레가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강이 열려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구강에서의 어떤 그 비브라토와 부딪히지 않게 이런 거를 이렇게 레가토 된 소리로 훈련을 하면 호흡이 일단 훈련이 돼요. 물론 이제 고음에서는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호흡이 유지가 되고 훈련이 되면 이제 멈춰서 어느 정도 지탱하는 훈련도 하면 좋겠죠. 일단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빠른 스케일에서 먼저 들어갔던 길이죠. 이 음정에다가 정확하게 소리를 위치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호흡을 넣어주는 거죠. 호흡을 이렇게 압력을 넣어주면 호흡도 지탱하는 횡격막 훈련과 복근 쪽에 이제 압력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비강과 어떤 그 구강에서의 어떤 그 공명강들을 훨씬 더 호흡으로 극대화시켜서 쓰게 되겠죠. 아주 심플하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펼쳐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펼쳐주는 거예요. 비강으로 일단 들어간 뒤에는 그 다음에 구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다 펼쳐주는데 대신에 연구개를 들는 거는 안 좋아요. 연구개를 들면 비강으로 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연구개를 내리고 오히려 연구기 뒤쪽 그 벽 있죠. 그러니까 비강으로 넘어가는 길, 거기를 뭐 인두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또 강조를 하면은 또 막 이렇게 소리가 여기에 맺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를 강조하진 않지만 어쨌든 호흡을 이렇게 그 뒤쪽 비강 안쪽 뒤쪽 벽을 들어준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구강 쪽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밑으로 무겁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길에서 레가토 하는 훈련들.